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금일은 3월 5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3시 12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신한 지주고요. 055550입니다. 자, 신한 지주.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좀 주가 하락을 좀 방어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시장이 완전 반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돌파하는 움직임들을 좀 보여줬다가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자, 지금 시장이 좀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조정을 보여주고 반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조정을 받는 이유들을 따지자면은 파월이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 경제 재개하면서 인플레 기대 상승 예상된다. 인플레 역사 잘 안다. 근데 너무 높은 인플레는 우리가 허용 안 할 거다. 이 말은 뭐냐? 인플레가 올라가면은 어떻게 손을 좀 쓰겠다 이 얘기잖아요. 인플레 올라가네? 그러니까 이전에는 뭐 인플레가 올라가든지 말든지 그랬는데, 인플레가 올라가네? 그래 버리니까 시장이 폭락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신한지주는 그게 이제 호재죠. 인플레가 올라가네? 인플레 경제 재개하면서 인플레가 좀 올라가는 것들 우리 용납 안 할 거다. 허용 안 할 거다. 어? 이전이랑 반영이 제스처가 틀리죠. 예전 같은 경우에서는 인플레이션 올라가봐야 뭐 단기적이다. 단기적입니다. 뭐 올라가봐야 거기서 거기에요. 우리는 뭐 금리 인상 압박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우리는 인플레이션 역사를 잘 압니다. 인플레이션 올라가네. 올라가는 거 허용 안 할 거야. 인플레이션 못 올라가.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올라가지 않게 뭐 어떤 정책들을 활용을 할 것이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떨어졌어요. 떨어졌습니다. 시장이. 자, 이렇게 폭락이 나왔죠. 시장이 폭락 나왔는데 얘는 올라갔어요. 반대로 얘한테는 호재니까. 얘한테는. 근데 시장이 또 오히려 반등이 또 나왔네. 반등이 나왔어요. 이게 뭔 얘기냐? 시장도 그렇고 지금 지수도 그렇고 헷갈리는 거죠. 헷갈리는 거. 야, 그래서 니네 뭐 금리 인상을 시킬 거야, 안 시킬 거야? 주말에 오늘 또 이제 오늘 새벽에 한국 시간으로 새벽이겠죠. 새벽에 또 파월의 발언이 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정이 되어 있는데 파월이 또 얘기할 게 뻔하죠. 인플레이션 올라가는 거 일시적이에요. 올라가도 우리 허용은 안 하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할 정도로 올라가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또 시장을 또 달리려고 하겠죠. 그런 좀 분석이 좀 나와주면서 시장이 좀 반등이 나왔는데 일단은 개인 투자자가 매수세를 좀 확대를 하면서 반등이 나온 거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금리 인상을 하는 것들이 신한지주, 은행주, 금융주들, 뭐 증권 그런 걸 제외하고 대출을 해주는 그런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자 수익이 높아질 수 있으니까 금리 인상이 되는 부분들이 긍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글쎄요, 뭐 지금 시장 자체가 뭐 올라갈지 떨어질지 방향성이 완전히 결정이 된 건 아닙니다. 정확한 부분들은 어떻게 또 얘기를 할지 또 무슨 말을 할지는 뻔하거든요, 사실. 뭐 무슨 말을 할지는 사실 뻔해요. 인플레이션 공포 파월 뭐 그렇죠. 경제 뭐 재개해봐야 아직까지 완전 고용이 아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올라가는 거 금리 인상시키는 거 뭐 일시적이다. 걱정하지 마라. 근데 우리가 인플레이션 내가 허용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어도 당장은 뭐 그럴 일 없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할 게 뻔하죠. 뻔한데 시장이 그걸 믿냐 안 믿냐라는 거죠. 니네 믿을 것 같아? 응? 니네 믿을 것 같아? 안 믿어? 떨어지고. 그래? 올라가고. 안 믿어? 떨어지고. 믿을까? 올라가고. 속을 줄 알았지? 이렇게 떨어지고. 지들 이거 보세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단기적으로 좀 올라간다 떨어진다. 근데 확실한 거는 지금 경기 회복으로 인해서 지금 오늘 시장 움직이는 보면 확실한 거는 떨어지면서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 올라갔어요. 올라가고 지금 이제 회복을 하면서 다시 이제 반납이 됐거든요. 이런 걸 보면은 경기가 회복이 된다. 경기 회복. 이런 것들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서 화폐 가치가 손실이 되고 이게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우려들로 채권, 장기 채권 수익률이 상승을 하고 그러면 결국에는 금리 인상,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고 반영을 해서 채권 수익률이 장기채가 상승을 한다.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시장이 떨어지면은 은행주들이 좀 올라가긴 했어요. 주말에 무슨 얘기를 할지는 뻔한데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좀 애매합니다.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뭐 그렇다고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반응이 오는 것들을 보니까 시장이랑 반대로 움직이는 해칭 효과가 분명히 있긴 해요. 있는 것 같아요. 해칭이 뭐냐? 만약에 A 자산, B 자산 이게 상관관계가 없다. 상관관계가 없다. 얘가 올라가면은 얘가 떨어지고, 아니면 반대다.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하면 따로 움직이는 거고, 별개로 움직이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거를 좀 봐야 될까요? 금, 그리고 뭐 주식. 반대죠. 반대죠. 그러니까 주식이 올라가면은 금이 떨어지고, 금이 완전 자산이 올라가면은 주식이 떨어지고, 약간 그런 거. 이거를 상관관계라 그러는데, 반대 지금 금융주, 은행주, 은행이냐 시장이냐, 금리냐, 금리, 경제, 뭐 이런, 경제는 좀 애매하고, 금리냐 아니면은 뭐 시장이냐, 유동성이냐, 이런 데서 지금 핑퐁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하니까, 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영향을 좀 받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뭐 근데 사실 지금 이제 금리, 인플레이션 이런 얘기를 나온 것만 보더라도 통상적으로 우리가 16년도, 17년도 뭐 이런 부분들 금리 인상 뭐 이런 시즌 때 좀 보면 금리 인상 시즌 같은 19년도 같은 경우에서 19년도, 18년도, 19년도는 제로금리 미국의 그 금리 인하 제로금리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이슈가 있었던 부분들인데, 금리 인상 시기가 다가오면 통상적으로 은행주들이 강세를 보여주더라. 그런 역사적인 부분을 본다라고 한다면 뭐 크게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댓글을 보니까 그 신한 지주의 오너가 어떻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근데 신한지주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뭐 다른 종목들 뭐 기업은행은 조금 모르겠습니다. 근데 금융주들 KB금융도 뭐 그렇고, 뭐 하나금융지주도 그렇고, JB, 뭐 우리금융, 뭐 DGB, 제주은행은 너무 좀 강세를 보였으니까 좀 그렇다고 치고, BNK 이런 부분들 제가 신한지주만 딱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다른 종목들 통틀어서 은행주라는 은행 기업들, 은행 그걸 특징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뭐 오너가 그렇다 저렇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뭐 다른 거 보시면 되시고, 뭐 굳이 뭐 신한지주가 아니다라고 해도 크게 뭐 상관은 없어요. 자, 뭐 이런 요인들 참고를 하시고, 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주말에 어떤 이슈들이 좀 보여주는지 체크를 하고, 이 종목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해지용.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리다 좀 말았는데, 해지가 어떤 거냐. 제가 A, B 종목을 가지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 그리고 뭐 이차전지,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죠? 뭐 반도체, 이차전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경기 민감주잖아요. 경기 민감주. 경기 민감. 경기가 회복이 되면은 실적이 증가되고, 경기가 안 좋으면은 주가가 떨어지고, 약간 그런 경기 민감주 A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다 올라가요. 올라가면은 이제 경기 방어주들 있죠. 경기 방어. 이 경기 방어주들은 경기 민감주들이 올라가니까 경기 방어주들은 떨어지잖아요. 통상적으로 은행, 뭐 전력, 소비, 이런 것들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떨어진다. 그럼 경기 방어주도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게 10% 수익이 나면 이게 10%, 이게 이론적인 거죠. 실질적인 수익률은 몰라요. 수익률은 종목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10%가 올라가면은 10%가 떨어지고, 10%가 떨어지면은 10%가 올라가고. 해칭, 이거를 바로 손실을 상쇄시킨다. 해지, 해지, 해지용으로. 했지. 이게 성취를 상쇄시킨다.
그러니까 뭐 반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시장의 반대로 떨어졌으니까 이 은행주들이 상승을 하고 약간 그런 용으로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막 몰빵을 한다 막 그런 건 아니죠. 자, 통상적으로 금리 인상 시즌이 되면은 그렇다더라, 그렇더라, 역사적으로 그렇더라, 그런 거를 보고 접근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건전하게 포트폴리오를 해지하는 용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AP투자연구소에서 김영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셔서 상단에 홈페이지로 들어오게 되시면 여기 상단 부분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있습니다. 여기 이 게시판으로 들어오게 되시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드린 게시판들이 확인이 되시죠. 여기 2월 26일 금요일 게시판으로 들어오게 되시면 저희가 장전에는 소장님께서 뉴욕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런 부분들 뭐 자세히 댓글을 통해서 알려드리고요. 9시가 되면 종목을 추천드립니다. 9시 1분에 한일 청울강 현재가 2290원, 그리고 1차 목표가 2360원, 손절가 2150원, 9시 2분에 엘컴텍 현재가 1710원, 1차 목표가 1760원, 손절가 162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두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한일철강 추가 상승 중 1차 목표가 돌파,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또 설명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쭉 내려보시면은 두 종목 추천해, 한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유 중입니다. 보유 종목 엘컴텍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잘 지켜주시라고 수단타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죠. 자, 그리고 나서 쭉 내려보시면은 이렇게 오늘 종목들 추천드린 것들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또 정리를 해드리거든요. 자, 오늘 엘컴텍은 마이너스 5.5%로 손절 잡았습니다. 저희 100% 모든 종목들이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손절 그 매수가랑 손절가 그런 걸 잘 지켜주시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소장님께서 종목을 추천드린 것들 수익률 이렇게 쭉 정산을 해가지고 알려드리죠. 여기서 이걸 전부 다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안전하게 매수가와 손절가 지켜주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들로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단기 종목들은 그만큼 리스크가 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해주시고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